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 송리중학교 어머님들 모시고 들어갈 얘기들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얘기를 갖고서 할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컨설팅을 할 때 보면 정말 아쉬운 일이 뭐냐면, 저걸 중학교 때 좀 해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뭐 책이나 이런 데서도 강조를 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6학년 때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을 넘어가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 뭔가 설계가 되고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많은 것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를 못 보거나, 아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오면, 그때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효과는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하는 것보다는 되게 많이 더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이전이라고 그러면 아직은 그 입시에서 아무것도 망가진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최적의 방법으로 지금부터 공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학교 어머니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얘기할 텐데, 이제 대학 입시가 큰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중학교 엄마들한테는 큰 이슈는 없어요. 약간 이슈는 있긴 한데,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엄마들한테는 이슈가 되게 많고요. 수시 종합전형 축소, 사실은 뭐 축소냐 폐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축소가 맞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과부 발표 자료에 따른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학생부 이외의 모든 평가 요소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동봉진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학생부 이외의 다른 걸 평가하겠다는 건데, 학생부 이외의 다른 거, 그러니까 교과 이외의 다른 거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소개서도 쓰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지 실질적으로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인데, 그걸 뭐 폐지라고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오바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실질적으로는 그냥 교과 전형만 남는다. 왜냐하면 교과 위에 모든 요소를 기재하는 칸은 있지만 대학교에다가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가 안 돼서 지금 중학교 이후로는 교과 위주의 전형하고 그 다음에 그 수능 위주의 전형,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종합전형이 거의 뭐 축소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정시가 그 영역만큼 확대가 될 거고, 당연히 종합전형이 없어지는 자리에는 교과전형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약대 이런 쪽에서 정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의 정체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지금 중2 남아 의대 목표, 초6, 뭐 의대 희망, 이렇게 의대 많이 써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점이 있는 게 의과대학 입시가 제일 강점이 많거든요. 의과대학 아니어도 뭐 저는 뭐 최하위권서부터 시작해서 최상위권까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재수생까지 다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제가 직접 하고, 저는 수업도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넘어가면 이제 고교 학점제부터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엄마들한테는 큰 이슈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등학교 엄마들이 혹시 계시면 그냥 귀를 쫑긋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고교 학점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과목을 듣고 졸업하는 게 아니고, 그 공통 과목 이외에는 내가 선택을 좀 해서 내 진로나 뭐 내 목적에 맞게끔 그 수강 신청을 하고 듣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요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딱 맞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들었고 뭘 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종합전형이 좀 축소나 뽑는 인원이 뭐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이 없어지는 편이고, 이런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어도 입시에는 써먹을 방법이 없고 공부에는 써먹을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고교 학점제 하면 어느 학교가 유리하냐?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은 과목이 개설되는 학교가 있고요. 개설이 되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고교 학점제가 아니라면 자기 학교 거만 들어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공통과목 이외의 과목들은 다른 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사고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과목을 개설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학교 아닌 과목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때 이제 고교 학점제로 되는 과목들은 성취평가제 A, B, C, D로 평가를 하고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교과 전형에서 산출할 때는 빠져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되 그 입시에서는 빠지는 그런 엇박자가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중1까지고요. 선택 과목하고 이제 공통 과목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사거든요. 이건 전부 전부 공통 과목이고요.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영어 1, 영어 2, 아니면 국어 1, 국어는 이제 문학, 국어 2는 독서,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요게 일반 선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게 필수거든요.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이 뭐냐 하면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그 다음에 사회 과목 중에서 뭐 전 과목들, 뭐 경제, 뭐 지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윤리 뭐 이런 과목들이 전부 이제 선택 과목인데, 현재는 이런 과목들이 전부 그 내신 평가 요소에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취평가제가 되면은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평가를 해서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1, 2는 지금 제도하고 똑같이 이런 선택 과목도 전부 등급이 나와요. 이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6학년 이하가 돼버리면 공통 과목만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는데, 2022 교육과정, 지금 6학년 아이들이 적용을 받은 2022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이 뭔지는 내년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이상컨대 국어 1, 국어 2,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까지는 공통 과목으로 갈 것 같고요.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는 선택 과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6학년 이하에서는 국영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탐과 탐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선택 과목으로 갈 수밖에 없냐 하면, 어떤 학교에는 경제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나는 경제를 굉장히 듣고 싶어요. 그럼 옆에 학교 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 옆에 학교 아이들이 섞이기 때문에 실제로 등급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취지는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서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취지는 뭐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건데, 이게 입시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은 듣되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수업이어서 그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는 뭐 아주 결론은 뭐 상당수 과목이 절대평가제로 바뀌는 거고, 이웃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 수업을 개설해서 그 과목을 들어도 졸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이거에 따른 유불리를 내가 엄청나게 설명할 텐데, 중학교는 고교 그 학점제는 하지만 입시에서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냥 과목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입시 전략 이제 중요한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 선택 정시 확대,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요거 보면 이제 정시가 확대가 됐다라고 하면, 많은 어머니들이 생각하거나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페이퍼상의 분석이 있고 현장감이 있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 페이퍼상의 분석이 그 논리적으로 훨씬 맞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에 가보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 자사고, 서울에 있는 뭐 휘문고나 세화고등학교 같은 자사고, 중동고, 현대고, 그 수능 위주로 굉장히 많이 잘 가르치거든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들 수능 위주로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수능 공부하려고 그러면 수능 위주로 잘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페이퍼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냥 내신이 없고 수능 위주로만 잘 가르치면 굉장히 좋은데, 입시의 절반은 이제 뭐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는 있겠지만 수시, 교과가 중요시 여기는 수시, 절반은 수능으로 가는 정시라고 하면, 그 수시에서 그
인원을, 그 1등급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수한 아이가 뭐 200명 있어도, 아니면 우수하지 않은 아이가 200명이 있어도 1등급은 4% 8명이란 말이에요. 8명 안에 들면 1등급이고 9명째 되면 이제 2등급인데, 문제를 쉽게 내버리면은 100점이 막 20명, 3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그러니까 내신을 굉장히 어렵게 내요. 내신을 굉장히 어렵게 내다 보니까 내신 공부를 하느라고 수능 공부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수능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특목고든 자사고든 뭐 이렇게 가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 가서 수능 공부를 해야겠다, 고등학교를 가서. 그러면 너무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학기 중에 수능 공부하기 힘들고, 이런 학교들이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수능형으로 내지만 그거를 잘 가르쳐주고 나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그 공부를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이 만약에 수능 수준까지 간 아이들은 그런 학교를 갔을 때도 그런 문제를 접하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수준의 내용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가 수능 위주로 수업을 하고 수능형 문제를 내는 거를 받아들일 힘이 없기 때문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학교는 수능형으로 어렵게 가르치니까 저 학교 가면 수능을 잘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게 맞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확대로 돼버리면, 과학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은 수시 종합전형으로 많이 갔는데 수시 종합전형이 줄고 정시가 늘었어요. 그런데 편성 교과목 중에서 과학이나 수학 과목은 수능을 넘어설 정도로 과목이 잘 돼 있겠죠. 과학고나 영재학교니까. 그런데 국어나 영어 과목은 편성이 일반고보다도 오히려 작게 편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능은 뭐 영어야 절대평가라고 하겠지만 국어, 수학, 과학을 다 잘 봐야 가는 거지, 수과학만 잘 봐서 가는 건 아니고, 수과학조차도 수능형으로 가르치지 않고 시험 범위가 수능형을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정시가 준비되는 것보다는 학교를 끝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정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 과학고나 영재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행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정시 하나로만 본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그냥 과학고나 영재고를 안 가고 일반고에 정시를 준비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 의과대학 학생들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한 25에서 30% 정도, 전체 학생의 25에서 30%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표본을 갖고 해봤는데, 영재고, 과고 아이들은 바로 정시를 통해서 의대를 가는 경우의 숫자가 굉장히 거의 희박할 정도로 적었고요. 가더라도 그 서울대는 뭐 더 적었고, 연대는 좀 그나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 비슷한 유형의 전형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재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가 종합전형이 아주 많이 뽑을 때는 자연계나 아니면 공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그때도 의대는 힘들었던 것처럼 정시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특목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이번에 정시 확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시에서 일단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자사고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정시형 연습을 시켜주니까. 그런데 내가 정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사고를 갔다라고 하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정시 쪽에서 유리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정시로, 뭐 자사고에서 정시로 60명이 뭐 서울대나 뭐 스카 의대를 갔다고 해서 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특목고나 자사고의 입시 성적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 상태에서 정시로도 많이 갔느냐를 봤을 때 그 숫자를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사고에서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자사고에서 서울대나 의대 합격자를 발표할 때는 재수생, 3수생, 4수생을 다 포함해서 발표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학년도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 몇 명이 갔는지는 엄마가 다시 노력을 해서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수, 3수, 4수에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사고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준비가 많이 안 된 학생들한테는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시 확대의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착시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저 학교는 전교 1, 2, 3등도 고대도 못 갔대라고 하는데요. 고대도 못 갔대가 아니고 뭐 한양대 갔다 칠게요. 전교 1, 2, 3등이. 그 아이가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못 가요. 중요한 거는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결과가 잘 나온 건지, 그 학교 생활을 잘해서 결과가 잘 나온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정시 준비를 많이 안 시켜준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일반고는 정시 준비를 다 시킵니다. 근데 뭐 특목고만큼이나 아니면 자사고만큼 많이 시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애들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학기 중에도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실제로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도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정시가 준비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뭐 학원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 수업을 통해서 정시 준비는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국사가 절대평가로 가는 것 말고는 정시에는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수원, 수투,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1, 국어 2, 그러니까 문학하고 비문학, 영어 1, 영어 2,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좀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2학년 과목 중에 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탐 2과목, 아니면 이과 같은 경우 과학 2과목이기 때문에 요 과목 이외에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수능에 나오는 거는 없어요. 요런 과목들은 내가 학교에서 시켜주면 좋은데, 다소 안 시켜준다 하더라도 사실 정시는 나 혼자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일반고가 정시에서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결과가 안 좋아서 불리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거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상위권보다 일반고 상위권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미 실력이 안 좋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즉 들어갈 때의 실력과 나올 때의 대학 가는 걸 비교한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잖아요. 20년 정도 했으니까. 현장에서의 저의 견해는 일반고가 불리해 보이는 건 거의 착시에 불과하다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 실력 대비 대학을 가는 결과는 일반고 애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착시가 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용인외고나 뭐 휘문고등학교나 뭐 하나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워낙에 우수한 애들이 갔잖아요, 상위권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학을 못 가는 게 이상한 거였죠. 반면에 그게 이군들, 그러니까 덜 우수한 애들도 굉장히 우수한 거거든요. 일반고 가면 전교 1등 할 애들인데, 그 아기가 일반고를 갔으면 정시로 더 좋은 학교를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확대가 이제 고교 선택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에 관련돼서 질의응답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시 확대에 좀 집중해서 질의응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좀 해볼 거라고 할게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했지, 중학생이 뭐 확 와닿긴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니까, 뭐 중학교 엄마들이면 뭐 동생들은 초등학생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종합전형 폐지 축소는 뭐 사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요것 때문에 정시가 늘었거나 교과 전형이 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넘어갈게요. 교과 전형 확대로 가겠습니다. 교과 전형 확대는 다른 게 아니고 정량 평가되는 내신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정량 평가되는 내신 전형으로. 그러니까 내신 성적 이외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거 다 빼겠다는 거죠. 독서 이력도 뺀대요. 자기소개서도 뺀대요. 그럼 다 빼니까 요거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야 그래도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 과거 영재고는 뭐 과목이 달라서 보면 다 알아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성평가일 때죠. 정성평가. 정량평가에는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게 확정제가 돼버리면 남의 학교 가서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이 학교인지 저 학교인지 알 방법도 없죠.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로 해버리면 학교 이름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므로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되면 기표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아이를 뽑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면접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내신 성적이나 종합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할 때는 면접이 뭐 인성면접 수준으로 가는데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 시험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란 게 뭐냐면 선생님 앞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게 면접도 아닌 거죠. 아니면 제시문을 딱 놔주고 정답이 있는 걸 고르거나 아니면 내가 얼만큼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아주 다른 어떤 특별한 전형에서는 그냥 자네 인생과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면접도 있어요. 그거는 인성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요. 정말 정답이 있는 면접, 제시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그런 면접을 보러 갈 기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정시에서는 뭐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불리가 반반이라고 하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고가 탁월하게 유리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일반고가 탁월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블라인드가 돼버리면 더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교과 전형의 티켓 50%와 그 다음에 정시 티켓 50%를 다 노리고 싶다면 전 일반고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애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습관도 좋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도 준비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런 아이들은 자사고까지도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시는 아무리 제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해도 과고나 영재고한테는 유리한 거를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과거 영재고 준비 학원에서는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교육 받고 대학은 재수해서 가자라고 설명회를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한 방에 빡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 구태여 재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시면 재수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우수한 학생은 자사고 강남 명문고까지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서울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일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그 학교 갔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등급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학교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스카이나 10위권 대학을 간다 하면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수준 학교는 어딜까? 그냥 서울권에 들어가는 학교라고 하면 2등급 중후반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딜까? 나올 수 있는 학교는 어딜까? 이렇게 찾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유명세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내가 뒤에서 명수만 채워주는,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 숫자 채워주는 300명 중에 1등급이 12명이니까 12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300명에 들어가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대학을 잘 보내지만 내가 대학을 잘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시 확대에 따른 수능 전략,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들어가겠습니다. 국어는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다 보니까 국어는 자신감 있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공부를 하면서 내 학교 거 있잖아요. 내 중학교에서 만약에 비상교재를 쓰거나 미래 거 쓴다고 그러면 지금 2학년이라면 3학년까지 학교 걸로 그냥 쭉 공부하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도 미리 되고 국어는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행학습은 그 지금 거를 모르고 다음 걸 넘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국어는 작품이 많은 거기 때문에 작품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리 공부해도 하나의 탈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문법책 한 권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가 어렵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문학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학은 따로 안 하고 비문학 독서책이 제가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순마크라우드에서 나온 거하고 메가스타디에서 나온 중등 메가 그 다음에 동화 출판사에 나온 빠작 시리즈 비문학 요 세 가지를 그냥 풀리니까 고1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하나 아니면 다 맞더라고요. 혼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학교 2학년이면서 우리 아이가 국어 실력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한 5년치 고1 모의고사 3월 거. 고1 3월 모의고사는요, 시험 범위가 중학교거든요. 고1 3월 모의고사는 다 시험 범위가 중학교예요. 그래서 고1 3월 모의고사를 2주에 한 번씩 치거든요. 애들한테 2주에 한 번. 3월 다치면 6월 다치면 9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아이들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 모의고사를 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예측이 가능하고요. 아, 내가 작년도 고1 대비 요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나머지 시간에 얼마큼 하면 나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시험 범위가 없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게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고요. 세 번째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런 유형의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작은 시험 범위를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익숙한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부터 꾸준히 보기 시작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비문학 독서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비문학 독서를 잘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가 이제 독해력. 이건 독해력 문제집 많이 풀면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배경지식. 배경지식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네, 안 나오는 과목이네 해서 빼고 넣고 하지 말고, 비문학 독서는 음악미술체육까지 다 나오니까 모든 지식에 귀를 쫑긋 열어놓는데 따로 책을 읽기가 사실은 바쁘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귀를 쫑긋 열어놔서 이건 뭐 기술과정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단다, 수능이 안 나온단다 이러지 마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예도 많이 나오거든요. 한복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나오고 뭐 카메라 기술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독해력, 배경지식, 세 번째가 어휘력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서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모든 국어 수업 시간에 어휘 교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상교육에서는 어휘톡이라는 교재를 제가 주교재로 쓰고요. 부교재죠. 주교재는 뭐 한글 같은 거 쓰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순마쿠라드에서 나오는 어휘책하고 빠작에서 나온 어휘책 쓰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결국은 어휘력이나 1등급 어휘, 그 다음에 매삼 어휘 같은 어휘책을 반드시 집어넣는데요. 의외로 우리 애들이 국어 어휘가 약해요. 그래서 국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딴 애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지위를 가져갈 수 있고요. 학원을 다닐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국어만큼은 진짜 학원을 안 다니고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교재 이름이요. 저희가 대부분의 것들을 요 앞에 보면은 URL 들어가면 이 강의 안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교재들은 제가 프린트해서 넣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가버리면은, 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학교가 다 다른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끝으로 하거든요. 근데 학교가 있는 아이들은 구태여 이 한 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2학년 거 할 때는 한 끝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작 어휘 이것도 괜찮고 빠작 비문학 독해 이것도 괜찮아요. 순마쿠라우데 어휘하고 순마쿠라우데 순마주니어 중학교 그것도 비문학 독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 세 개를 다 아이들한테 공부시켜요. 그리고 고등학교 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마더텅에서 나온 수능 비문학 독해 고일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문제 풀고 다만 공부할 때 비문학 독해 공부하는 방법은 맞고 틀렸고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답지를 잘 천천히 내 생각하고 비교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통합사회도 어렵고 국어에서 비문학 독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영역이 경제 영역하고 법 영역인데 물론 과학이 나오면 과학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비문학 독해가. 그런데 과학은 준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나 쟤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제하고 법 지문은 요새는 뭐 빼먹지 않고 거의 계속 같이 나오고 철학도 마찬가지여서 근데 경제나 법이나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사에 대한 흐름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인문사회, 즉 사회 과목을 좀 가르치는데 그때 쓰는 교재가 교과서를 읽으면 너무 딱딱해서 세계사가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는데 제목도 좀 자극적이네요.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쉬우니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원인과 결과 쪽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교과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왼쪽 거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는 일본 사람이 저자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독일 사람이 저자인데 내용이 괜찮아요. 이거는 경제를 위한 추천 교재인데 뭐 중학교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는 만만치 않고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이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 모의고사에서 만점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경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책들을 좀 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쓴 책이 있었거든요. 투르노스 경제학이라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옛날 중학생을 위한 경제 인증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로 냈었던 건데 요새 중학생을 위한 경제 인증시험이 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실시를 하지 않아서
이 책은 이제 더 이상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회사에 갖고 있는 책 한 100권 정도만 제가 이제 교재로 쓰고 있는데, 제 책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제 책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마더텅 경제에서,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는 진짜 어렵거든요, 마더텅 경제가. 그래서 거기 앞에 요약 부분 정도를 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걸로 충분하게, 요약 부분이 한 50페이지, 6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만 이해될 수 있으면 경제 배경 지식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철학은 요 책이 굉장히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철학책. 근데 여기서도 현대 철학 쪽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메를로 퐁티나 뭐 아니면 미국의 존 듀이, 제임스, 그러니까 실용주의 철학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고, 그 이후에 현대 철학은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책이 세상에 가장 쉬운 철학책인데도 현대 철학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한 존 듀이 정도, 제임스 정도까지 편하게 읽으시면서 철학가들이 쓰는 용어만 정리해도 올겨울 방학 때 좀 건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 교재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써놨고, 요 책을 제가 말한 오늘 강의한 여기 파워포인트 뒤에 뜬 거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참 좋은 거죠. 옛날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나눠줄 수도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추천 교재들 쫙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 15분이나 제가 쭉 얘기했네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까 뭐, 내신 전략을 좀 얘기 안 했네. 수능 전략 얘기하고. 내신 관리 전략. 중학교 1, 2, 3학년 엄마들한테 말씀드리면, 중학교 내신은 대학 들어갈 때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 습관은 그대로 가요. 일단 그 대학을 잘 가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귀를 쫑긋하고 필기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요게 습관이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열심히 들어야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을 계속 갖는 사람은 운동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운동해야지 하는 사람 치고 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잘 듣는 습관, 필기 잘하는 습관, 중학교 성적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책 세워서 잘 보는 습관, 수행평가 잘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내신 관리 전략이에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실력이 없는 건데요.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습관이나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 습관은 좀 잡아놓고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숙제 잘해간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1회독하고 2회독하고 외울 거 안 외울 거 외우고 달달달 외워서 가는 이런 연습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내신 성적이요. 실력이 되게 좋은 아이인데도 습관이 안 좋은 아이들은 꼭 1등급이 안 나와요. 꼭 실수를 하거나 뭐가 빠져요. 근데 이게 실력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억울하지는 않았는데 실력도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정말 그 학교에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학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연습은 대학하고 직결된다. 그리고 습관은 중학교 때 잡아야 된다. 그 내신과 수능 밸런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드립다 공부해서 내신 따는 거는 습관으로는 좋은데, 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수능형 문제가 나오고 정시가 50%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면서도 중학교 때는 시간이 뭐 아주 없진 않으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아니거나 뭐 방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 좀 나가시고 국어하고 영어는 수능형으로 좀 바꿔서 공부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의고사를 봐가면서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수능형 공부도 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입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시험 안 보는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중학교 1학년 시험 범위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리 같은 거.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하도 자유학기라고 놀아가지고 통합사회에서 중학교 1학년 파트가 나오면 이게 아주 그냥 진짜 어렵게 느껴져요.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정리하고 연습하는 습관은 꾸준히 가지셔야 되고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쯤 되면 중등과학하고 중등사회 한 번쯤은 총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총정리가 끝나고 나면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내가 갈 고등학교에서 교재를 쓰고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책을 사서 쭉쭉 읽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고, 덕수고나 뭐 요 정도 학교라면 경제학이 통합사에서 초고난도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초고난도로. 이게 초고난도로 나오는 학교를 보면 이제 외고나 그 지역 단위 자사고, 광역 자사고 이런 쪽에 보면 진짜 어떻게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냐. 그 1학년들한테 할 정도로 어렵게 나오던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외곽에 있는 학교들 보면은 그냥 리즈너블한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구태여 아주 세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국어까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목표가 국어 비문학 지문까지 잘한다 그러면 중학교 졸업 전에 경제학을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는 뭐 천천히 할래 그러면 구태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목 이수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권장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건 되게 좋겠죠. 우리 학교에서는 뭐 서울 의대 오려면 생물을 들어라 이렇게 있으면 꼭 들어주는 게 좋겠죠. 일단 어떤 감점을 한다고까지 얘기는 안 해놨는데 각 학교마다 뭐뭐뭐 들어라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종합전형이면 확실히 감점을 할 텐데 교과 이외의 것들 많이 반영한다고 그러면 근데 장려한다라고 했는데 장려하는 정도는 따라가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이 뭔지 이게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은 우리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남학교 가서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웬만하면 다 개설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과목이 많이 있진 않아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집은 시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뽑을 수도 있는데 그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서 문제집을 구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제 박지선님, 저도 이제 애들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니 습관들이가 망했어요. 잘해놨던 습관도 사라져서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곳에서는 이렇게 그 스터디 카페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요. 학교 안 가는 날은 아이들 무조건 8시까지 여기 오게 하거든요. 수업이 없어도.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기 수업이 없어도 그냥 여기 가서 공부하라는 거죠. 왜 집에 있으면 안 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그러는 날은 막 새벽 3시까지 막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뭐 카톡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늦게 공부하는 거 진짜 별로 애들한테 권하지 않거든요. 저가 이제 고3 때도 저는 6, 7시간을 잤어요. 그러니까 잠자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애가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딴 데서 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잠총량 불변의 법칙. 어디선가 잤기 때문에 집에서 잠이 안 오는 거니까 애가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전혀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고 저놈이 어디서 자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정시, 수능, 영어나 국어 수준을 알려면 고등학교 몇 학년 모의고사에 풀리면 될까요? 영어 고1 모의고사가 어렵지 않으면 고2 걸 풀어보시고요. 고2 것도 어렵지 않으면 고3 걸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95점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면 영어는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줄어들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영어 학원은 그만 다니시고요. 그냥 혼자서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하나 풀고 그 답을 맞추는 식으로만 가도 영어에서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중3이 영어 실력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때 된 줄 알고 놓으면은 고3 때 오히려 틀려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국어는 고1 모의고사 3월달 거부터 보시면 돼요. 옛날 건 되게 쉽거든요. 자꾸 요새 어려워지는 추세여서 일단 5년치 보시고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꾸준히 보셔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고1과 고3 차가 많이 나죠. 중1과 중3 차도 많이 나잖아요. 초사와 초육 차도 많이 나고 고1과 고3 차가 많이 안 나면은 뭐 대학 가기 쉽게요.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 올라가면은 그 차이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고3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헛소리 나기 어려워요. 요새 고1 것도 그 모의고사에서 등급 1등급이 79점이 1등급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00점이 1등급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가 매번 참 많이 바뀌어요. 정시 수능 전략 중 국어 외 영수 준비 방안.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꾸준히 봐서 모의고사를 위해서 어휘 공부. 중학교 때 얘가 영어는 꼭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단어장 하나 구해가지고 단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건 진짜 그 저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저축. 수학을 위해서도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나중에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은 사실 딱 적당한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도 수능 수학이 해결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 내신을 아무리 공부해도 수능 수학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은 어차피 그때그때 집중을 하거나 내 능력만큼 앞에 거를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국어나 영어는 그나마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로 진도를 맞추고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국어, 영어를 지금 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학은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중학교 학교 과학을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과학을 공부해도 과학에서 문제가 발생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하고 국어가 되어 있다면 과학은 시간 문제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8시 30분이어서 제가 쉼 없이 1시간 반을 쭉 달려왔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최대한 열심히 도움되려고 노력을 했고, 좋은 댓글 너무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이게 강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이게 헌법도 아니고, 법조항도 아니고, 저도 제 경험과 제 철학에 맞게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다소 제 의견하고 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려는 대로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결과를 거의 99%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해도 된다고 계속 우기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 말대로 하면은 위험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현재도 고1, 고2, 고3 다 가르치고 있고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냥 정말 좋은 것만 있으면 따라 하시고 어머니 생각하고 좀 다른 영역이 있으면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틀렸다고 자꾸 쓰지 마시고요. 그냥 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대기자 TV 거기에서도 좀 상당히 중복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약간 거기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회자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이어서 오늘 더 자세한 부분도 있고 어저께 더 자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지난주에는 낙생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좀 올려놨고 아예 그냥 저희 유튜브에 고교 학점제만 집중해서 한번 한 것도 있고 의대에 집중한 것도 있고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너무 열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운전하시거나 그럴 때 화면 보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고 나면 아 저런 게 큰 틀에서 맞구나 안 맞구나 정도만 알아도 그런 정보가 없는 분들보다는 월등히 공부해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좀 제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게 초대해 주신 송내중학교 학교 학부모 회장 및 학교 관계자님들한테 강의 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